나라는 대통령 군대 깃발 지도상의 국경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개군대는 물총 든 아저씨 한 명 앞에가 쿠키인 나라도 있다면요? 농담 예술 정치적 저항 사이에 존재하는 가짜 자칭민 같은 나라 즉 마이크로네이션의 세계로 오세요. 유엔도 이웃나라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죠. 문장 여권 비자 법률 국경까지 갖추고요. 어떤 곳은 앙심으로 또 어떤 곳은 절망감에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곳은 그저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뜻밖의 국가가 되기도 했죠. 쉴랜드. 북해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건설한 오래된 콘크리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잊혀졌을 때의 적 라디오 운영자 로이 베이츠가 1967년에 이곳을 점거하고 독립국가인 쉴랜드 공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왕자가 되어 헌법국기 국가를 만들고 자기를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쟁자들이 침입하여 실제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후 붙잡힌 전쟁 포로들은 쉴랜드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습니다. 영국 당국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이 영해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쉴랜드는 초소형 국가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플랫폼에는 단 몇 명만이 있지만요. 권우표 웹사이트가 있고 심지어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는 시도까지 있습니다. 당신은 남작 자귀를 사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베이츠의 아들인 마이클 왕자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그는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콘크리트 조각 위에서 자신의 나라를 진지하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몰로시아. 네바다 사막의 뒷마당선 인장과 자결하는 태양 아래 일인 군대 국경 검문소 자체 통합 쿠키, 심지어 법률까지 갖춘 몰로시아 공화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 케빈 보는 항상 군복을 입고 메달을 달고 관광객을 맞이하며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고 영토를 안내합니다. 몰로시아는 멀티태명 파고양이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 나라는 웹사이트 국기 국가 그리고 자체적인 공휴일이 있는 달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몰로시아는 동독과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내형식상으로는 패전국이지만 오래전에 사라진 나라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하나의 입장입니다. 몰로시아는 농담이 아니라 관료주의 국경 그리고 국가 숭배에 대한 풍자입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졌지만 너무나 진지해서 혹시 이것이 진짜 국가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리버랜드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의 다뉴브 강변의 어떤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일은 바무주지라 불리는 한 조각의 땅입니다. 2015년 체코 정치인 비트 예들리치카는 이곳을 리버랜드 공화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국기를 개양하고 선언문을 낭독하며 세금 없이 최대한의 개인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은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이 나라는 헌법 디지털 정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곳에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예들리치카를 도발자로 간주하여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버랜드는 영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디어에 관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부 최대한의 자유 모든 것이 분산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미 포럼 정상회담 심지어 외교관까지 있었습니다. 리버랜드는 국가는 군대와 세금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계약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이들에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라도니아. 스웨덴 해안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숲 속의 기묘한 목조 조각 단지니미스가 서 있습니다. 이는 예술가 라르스 빌크스의 작품인데 지역 당국이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자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 지역을 독립국가 라도니아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라도니아는 예술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곳에는 트롤링 장관을 포함한 여러 장관국가 문장통화 인터넷 신청으로 얻는 시민권 심지어 국제적인 창조적 대사관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상주 주민은 없지만 나무 조각 하나와 예술가의 고집으로 탄생한 이 나라를 보기 위해 수백 명의 관광객과 팬들이 숲길을 걸어 찾아옵니다. 라르스 빌크스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의 작은 국가는 예술을 통한 관료주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의 시민이 됩니다. 우주피스. 빌뉴스 도심 한가운데 빌리아 강을 가로질러 예술가이다나 몽상가들의 지역인 우주피스 지구로 이어지는 다리가 있습니다. 1997년 그들은 정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스스로의 것을 만들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우주피스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깃발국가단 2명의 군인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거리벽에 새겨진 헌법까지 갖춘 채 말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고양이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람은 죽을 권리가 있지만 죽어야 할 의무는 없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4월 1일은 행진여권 비자 발급춤과 함께 독립기념일로 기념됩니다. 우주피스는 예술이 경제보다 중요하고 아이러니가 격식보다 중요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 속으로 들어섭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도시의 자갈길 위에 펼쳐진 저항입니다. 핫 리버. 1970년 호주 농부 레너드 카슬리는 정부로부터 곡물 할당량을 받았으나 가족을 부양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낸 뒤 7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신의 농장을 핫 리버 공국으로 선언했고 자신을 왕자로 아내를 공주로 선포했다. 곧 문장기 바로 표주와 심지어 여권까지 생겨났다. 호주 당국은 처음에는 상황을 무시했지만 이후 법적 분쟁을 시작했고 카슬리는 국제적 지도자처럼 자신감 있게 일을 이끌었다. 관광객 언론인 외교관들이 그를 찾아왔으며 그는 자신의 돈으로 지은 성을 배경으로 망토와 왕관을 갖춘 채 그들을 맞았다. 핫 리버는 학교 농장 군주 정세금 독립을 갖추고 거의 반세기 동안 자체적인 삶을 영위했다. 2020년 카슬리의 사망 후 이 마이크로네이션은 문을 닫았지만 한 고집센 농부가 자신의 국가를 건설한 이야기는 시민 불복종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잘루피아는 푸콘탁테, VK 온탁테에서 농담처럼 등장했는데 더 무늬 없는 이름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새로운 밈 국가의 시작점이 되었다. 몇 달 만에 이 프로젝트는 깃 8문장 국가의회, 주로 GIF와 포토샵 합성 사진으로 이루어진 군대 여권 심지어 법률까지 갖추게 되었다. 잘루피아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만의 직함을 만들면 되었다. 첫 번째 선거 운동이 실시되었고 문화부 장관 독성, 방어부 장관 다른 가짜 국가들과의 외교부 장관이 등장했다. 순전히 유머러스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진정한 온라인 국가가 되었고 사람들은 회의를 열고 케코스탄 및 우주피스 와무역 협정을 맺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진지함이든 진심으로 트롤링했다. 잘루피아는 깃발로 감싸인 무정부 상태다. 모든 것이 상상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당신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심지어 슬리퍼부 장관도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함이 상상력을 죽인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케키스탄. 사CHEN과 레딧에서 탄생한 케키스탄은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인터넷 반란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초록색 깃발 문장 속 개구리 페페 MIDI 사운드로 된 국가를 가진 이 나라는 대통령 없이 부조리와 트롤링의 신화적 존재인 위대한 캑의 사제들만이 존재했습니다. 케키스탄은 강요된 규범에 지친 이들이 단결하는 방식이 되었고 사람들은 여권을 만들고 시위 현장에 깃발을 내걸었으며 심지어 진지하게 선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 케키스탄인들은 대체 누구인가? 라며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본질이 담긴 메타농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케키스탄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물리적으로 방문할 수는 없지만 밈에서 무기를 보는 모든 사람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노미 콘텐츠, 퇴치부가 있었고 모든 시민은 동글을 올릴 권리, 쉬포스팅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프로토콜대로 진행되는 세상에서 케키스탄은 혼돈을 선택했고 죽지 않는 밈이 되었습니다. 콘치타 공화국. 플로리다의 큐에스트시는 오랫동안 연방정부의 차량 검사로 고통받았습니다. 마치 국경에서처럼 모든 관광객이 검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1982년에 스스로를 독립국가인 콘치타 공화국으로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쯤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진지해졌습니다. 지역 활동가가 대통령이 되었고 정부는 식당 주인들과 예술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조개 껍데기와 키스가 주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곧바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콘치타 비자는 카페에서 받는 도장이며 여권은 기념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단순한 농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작은 지역과 관광 산업의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콘치타의 깃발은 도시 중앙에서 휘날리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은 스스로를 공화국 시민이라 부릅니다. 아이러니는 정책이 되었고 저항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틀란티스. 1964년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렉산더 마셜은 국제 수역의 플랫폼을 건설하고 휴머니즘 이성 자유의 나라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선포했습니다. 그곳은 국경전쟁 관료주의 없이 논리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유토피아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셜은 유엔에 편지를 쓰고 시민들을 초대하며 헌법과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와 정치가 없는 곳에서 인류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과학 플랫폼 함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폭풍이 그 구조물을 파괴했습니다. 남은 것은 선언문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결국 국기여권혹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아이디어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벽을 쌓는 국가들에 대한 침묵의 아니오와 같은 철학적 제스처로 기억됩니다.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물리적으로는 가라앉았지만 꿈을 바탕으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